자, 이 철야 농성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지금 의원들이 이제 조를 짜 가지고 돌아가면서 네, 김건희 특검 네, 이걸 요구하는 목소리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일요일에 안 추우셨어요? 어떠셨어요? 춥더라고요. 춥고 나 오전에는 또 예. 햇빛이 쨍쨍 내릴 때니까 음. 얼굴도 많이 타고 아, 원래 그 철야 야전에 농성이 계셨군요. 오늘이 36일째로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한 달 전부터 이제 김건희 2월부터 특검 했으니까. 50억 클럽 특검을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국회 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로텐도홀 안에서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춥지는 않았는데 음. 거기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지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네. 그럼 출입 조치가 어렵잖아요. 아, 그리고 야간엔 특히 출입이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지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네. 한 3주 전, 2주 전부터 야외로 나와서 음. 국회의사당 앞에 네. 텐트를 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텐트 아. 자체가 한동만 쳐놔서 예. 좀 열악합니다. 제가 열악한 사실 군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혹한기 훈련. 훈련이. 혹한기 네. 훈련에 야외 나가서 텐트 치고 불 안 맞아요. 피우고 음.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불 피우긴 해도 전기선이 약해서 제대로 못 피우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불 덮어 쓰고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 100여 분이 같이 음. 참가해서 그러니까요. 조편성을 해서 계속 릴레이로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날 제가 해보니까 예. 지지자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어. 응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젊은 청출어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시민 단체도 와서 응원해 주시고 음. 또 여러 단체 네. 또 오시고 또 저 팬도 생겼더라고요. 아유, 제가 많으시죠, 팬이. 주불리 예. 김병주 라이브로 방송한다니까 어. 거기에 맞추어서 대전에서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진짜요? 네, 그래서 아주 와. 그 다 같이 마음으로 이렇게 해줘서 너무 음. 고마웠죠. 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까이 오시면은 음. 의사당 앞에 텐트로 가면 의원들도 항상 만날 수 있잖아요. 있고 같이 또 할 음. 수 있으니까 네.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바로바로 네, 시민들 만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걸 지켜보는 이유, 네, 김건희 특검 필요하다. 네, 그렇죠. 50억 특검 필요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른바 그렇습니다. 쌍특검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통과가 좀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통과시켜야죠. 음. 통과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될 때까지. 김건희 특검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네, 네. 정의당이 좀 태도를 바꾸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것도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관철시켜야 되겠죠. 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허위 학력, 그다음에 후원금 뇌물성 의혹, 삼자 뇌물성 의혹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치죠. 음. 근데 최근에 특히 코바나 컨텐츠에서 전시회 할 때 아, 예. 기업으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혐의로 처리됐지 처리가 않습니까? 코바나 됐죠. 컨텐츠와 관련된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나 또는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걸 했을 텐데 검찰총장도 하고 음. 네, 이런 걸 했으니까 그렇게 후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의 의혹이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건 물론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제대로 된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아하. 보니까 무혐의 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것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있고요.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네. 또 55 클럽 특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음. 대장동과 관련해서 특히 곽상도 아들이 대리 정도 직급을 이었고 5, 네. 6년 정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얼마였습니까? 50억이었잖아요. 어. 사실 대리로 5, 6년 정도 있으면은 정상적이라면은
한 3천에서 4천 정도 그렇겠죠. 예, 퇴직금을 받습니다. 네. 퇴직금은 1년 중에 한 달 월급을 만큼 세이브 되니까 맞습니다. 한 5, 6년 했으면 한 6개월치 월급 정도가 되니까 음. 얼마겠습니까? 월급이 한 500만이라 해도 네, 3천. 5, 6, 3, 3천인 네.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그리고 뭐 조금 더 많다고 했을 때 3, 4천 정도였었는데 50억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를 보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무혐의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이걸 조사해 보면은 대장동 몸통은 실제적인 50억 돈 받은 사람이 몸통이 될 확률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녹취록에도 등장하고 있는 50억 네. 클럽에 대한 수사는 왜 지지부진하고 안 하느냐. 네, 또 재판에서도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 있느냐.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아니냐. 그렇죠.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고. 예, 자, 그리고 오늘 뭐 뉴스버스 단독 기사를 보면 이 코바나 컨텐츠에 2억 원을 협찬했던 회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네, 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예, 김건희 여사가 서면 조사 받고 이제 무혐의 처분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네, 이런 거고 이게 공정과 상식이 전혀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특히 윤 대통령 주변에 네. 관련된 일에서 보이다 보니까 김건희 뭐 장모 이 네. 부분도 그렇지만 정순신 변호사 문제 이것도 지금 조금 가라앉는 모습인데 이것도 사실은 네. 검사 라인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거를 아들 문제 끌고 간 네. 정 변호사 전 검사의 이런 모습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비판적 여론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적인 공분이 아주 큰 사건이고 네. 지금도 공분이 이어지고 있죠. 음. 특히 먼저 아들 문제에 있어서 학폭 문제는 네, 네. 대단히 그 중요한 문제고 꼭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 특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음. 학폭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해자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버젓이 좋은 대학을 가서 이렇게 했고 서울대 철학과가 있죠.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산다고 해요. 네.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아버지로서 입장이었다면 아들을 혼내는 게 정상이죠. 학폭에서 가해자를 둔 아들을 제대로 그때 교육을 못 시키면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간들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는들 네.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럼 왜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들 데리고 가서 피해자한테 네. 아들이 반성 못하면 아버지라도 무릎 꿇고 음.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자식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아. 대한민국의 예. 전통적인 교육입니다, 아.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아버지는 검사였다. 아들의 문제도 검사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진짜로 그 아들의 심성 문제라든가 미래를 네. 그 하는 것보다 법적인 문제로 가지고 간 것이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정도면은 뭐 전학 처분을 받으면 빨리 가서 오히려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법적으로 다툼으로 갖고 결국에는 가서 네. 대법원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건은 음. 언론에서 보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법원까지 간 어. 사건들은 그리고 사실 이러한 학교에서의 행정처분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갖고 간 경우도 네. 한 10% 정도 내외인 것 같고요. 극히 없는 거죠. 대부분 학부모들은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검사로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학폭 문제가 있을 때 정순신 같은 경우는 인권 감독관이었잖아요. 네. 인권을 서울중앙지검에. 하면 그럼 뭐 제대로 인권 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이 정순신을 본부장으로 앉힌 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먼저 검증을 제대로 못한 거는 큰 그럼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책임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검증은 세 군데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네. 경찰청장이 나름의 그 검증을 추천을 하니까 무조건 추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추천하면은 하다못해
여러 가지 그 입소문이라도 들을 거 아닙니까? 검증하려고 하면 어떤 년이 그럼요. 뭐 그럼요. 했을 알아보죠. 것이고 네. 지금 사실 검증은 또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는 진짜로 제대로 못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은 거기서는 아마 검사기 때문에 봐줬을 확률이 있는 거죠. 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하. 깊게 못 캐는 거지 사실은. 아니 어.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KBS 보도가 있을 때 네. 익명으로 보도는 됐지만 고위직 검사라고 하니까 네. 검사라고 하면은 검사 사회 검찰 내부에서 누군지 다 알아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안 알아봤으면 정말 무능한 거고 알고도 네. 덮었으면 이거 더 큰 언론에서는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딱 문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인사검증단에서 그걸 제대로 검증을 못한 것인지 봐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몰랐을 수가 뭐 있을까? 몰랐다면은 무능한 의구심이 것이고 듭니다. 예. 봐줬다면은 그것도 큰 문제인 거죠. 검사 봐주기.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도 나름 검증 기능이 있잖아요. 2차 검증을 해야 네, 되니까요. 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법무부, 경찰청장 다 문제 그 책임이 있는데 네. 이 문제도 누구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하하. 무능무책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네. 어떤 뭐 잘못된 점이 드러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잘못했다 시인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것도 참 이번 정부 들어서 특징처럼 느껴진다. 네. 사과 안 하는 검사의 습성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무능과 무책임 네. 또 사과도 못하고 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꾸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사회 자체의 문화가 그러니까요. 좋은 영향을 안 미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네. 못할 것도 있고 어떨 때는 화낼 때도 있잖아요. 음. 그렇지만 그걸 또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 이런 데서 인간이 살아가는 멋이 있고 거기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음. 완벽한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럼 그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역사가 한 보 한 보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은 개선되진 않고 후퇴하는 겁니다. 역사가. 하. 네. 근데 이런 역사 후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5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네. 크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어서 또 주말마다 촛불 집회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개선될 여지, 바뀔 여지가 안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마이웨이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모습 네. 윤 대통령한테 계속 보이고 있어서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고 또 김건희 여사 말씀하셨지만은 김건희 여사 행보가 요즘에 부쩍 늘었습니다. 네, 그렇죠. 포항에 가서 네. 베개 잡고 네. 이게 포즈 취하는 것도 있고 네. 이름도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큰 돌이. 저는 그거 보고 예. 진짜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게를 이렇게 받았을 때 네. 막 이름을 지어 주더라고요. 네. 지어 주고 그다음에 이거 팔지 마세요. 뭐 잘 보관하세요. 예. 뭐 투로 얘기했잖아요. 잘 네, 보관하라고. 아니 그렇죠. 그거 팔릴 그럼 상인들이 뭐가 되면 팔려고 하는데 그럼 상인들은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는 좀 훌륭하게 이름도 지어주고 사랑하는데 네. 대게를 팔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그걸 그 대게를 몇 마리 사가더라고요. 네, 네. 사가서 그러면 바다에 그 방생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 갖고 아니었겠죠. 와서 요리해 드실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이중적인 거죠. 이름도 지어주는 네, 예. 큰 돌이. 예. 이름을 사실은 동물이나 이런 데 지어주면은 네. 무생물이든 그게 좀 어떤 생명력이 좀 살아가잖아요. 네, 네. 제가 최근에 무민이라고 인형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무민? 예, 예. 어. 무민 요새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하마. 예, 예, 그죠? 하마. 예, 압니다. 예. 무민이라는 거를 지지자분이 보내왔더라고요. 그 무민이 하나하고 새끼 무민이 하고 적은 압니다. 예. 애기 무민이가 왔는데 네. 지지자 저는 뭐 인형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지지자분이 본 선물로 보내와서 내가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럼요. 선물하고 예. 지지하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큰 무민이를 무송이, 적은 무민이를 무로로
예.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에 네. 더 사랑스럽고 아. 더 귀엽고 예. 왠지 살아 있는 것 같고 네. 생명력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퇴근할 때 그 인형 놔두고 가는 게 왠지 짠하고 아. 이름을 지어주니까 이름을 그걸 지어주면은 느끼고 계시군요. 생명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께서 그 대개의 이름을 지어주길래 아 저렇게 사랑하나 했는데 그것은 상인 앞에서 할 건 아니죠. 그 아. 대게를 파는 상인들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걸 또 왜 사갑니까? 쪄갔다고 하던데. 사가서 네. 얘를 그럼 방생하겠다고 아. 하던가. 그러니까 이 대단히 좀 이율배반적인 이런 태도를 보여서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것도 이상하기도 했죠. 국민들 이제 보고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하시고 해석도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래서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거 너무 쪼존한 것 같아서 그냥 네. 속으로만 저런 예. 생각했습니다. 근데 영상이 또 네. 나오고 저희 이제 오마이 예. TV도 올라가 있는데 아, 쇼츠로 예, 예. 보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예. 자, 하여튼 이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고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조사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이 언제 될 것이냐, 네. 소환을 할 것이냐 네, 이런 예. 상황에서도 예. 계속해서 광폭 행보, 그야말로 네, 광폭 그렇죠. 행보를 예. 이어가고 있고 예.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올리는 사진이 있어요. 대통령실 네. 홈페이지에 보면은 사진이 있는데 이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참 눈에 띄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에 대한 사진 개수와 김건희 여사 일정의 사진 개수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8개, 8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는 뭐 30장, 뭐 수십 장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정말 누구냐? 네. 사진 개수와 양을 보면 대통령이 누군지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좀 국민들이 국정 운영을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고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김건희 여사는 보이는데 대통령은 안 보인다. 국민은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을 뽑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인은 네. 뒤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내조하는 것이지 네. 앞에는 김건희 여사를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그 영부인으로서 역할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용히 뒤에서 하는 것이 네. 맞는 거죠. 대통령 앞에서 나오고 대통령보다 더 많이 비춰지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가 않는 것이죠. 네.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김건희 여사를 뽑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요. 사실은 그것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안 되죠,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대통령을 그 국민의 권리를 대신 줘놨잖아요. 네. 그럼 그걸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앞에 나와서 설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한 내조하겠다라고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국민하고 약속을 했는데 네. 그 약속한 것은 지금 지켜지지도 않고 지키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서로 대통령 같이 행사를 동반해서 갔더라도 본인 사진은 최소로 올려야 맞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린다는 거고요. 국민도 네.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자, 왕나비님이 여의도 집회 때 바로 옆 계단에서 같이 서 있었던 주불리님 아, 사진 창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라고 왕나비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정정희님도 김정조이님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라고도 댓글 주고 계시고 또 뭐 김병조이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이 나라의 미래 희망이 보이네요. 김창성님이 또 선풀을 달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가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끝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못다 하신 말씀 네. 한번 해주시고. 3월 달 와서 네. 저도 울분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분노스럽기까지 합니다. 네. 특히 한일 관계 문제에서는 3.1절 대통령의 기념사부터 해서 네. 많이 울분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강제징용 문제, 배상 문제는 더더욱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느낌에 공감을 하고요.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또 이럴 때는 같이 뜻을 모아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늘 그러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전 늘 고마워요. 네. 늘 응원도 해주시고 네. 또 에너지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청자들 덕분에 음. 오늘 또 더 행복 지수가 한 20% 올랐습니다. 오마이TV 나와서 자, 이제 오마이 팀 나오시면 행복 지수가 네. 올라가서 또 네. 가시더라고요. 예. 네, 그 행복 지수 올리셔가지고 또 국정 예. 예, 또 의정 활동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블리 김명주 TV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꼭 해주시면 김명주 의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 박정호 네. 우리 사회자분이 네. 기자분이 너무 사회를 잘 봐요. 아이고, 또뭐 사실은 말하는 그런 사람의 말씀을. 수준은 질문자에 달렸다고 아, 하는 얘기가 그런가요? 있어요. 네. 질문도 그렇고 너무 분위기를 네. 잘 해주시니까 제가 또 여기 오면은 아유. 더더욱 아, 즐겁고 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